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 58강 할 차례고요. 이제 봄 소식이 오는 것 같이 오늘 기온도 높고 화창하고 봄이 금방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도 많이 오고요. 기온이 아주 극강하해가지고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됐었는데 오랜만에 봄이 금방 올 것 같은 이러한 화창한 날씨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봄을 맞이해가지고 이 사례를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개의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협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고자 하신 분은요. 지금 유튜브 방송 58강인데 저 앞에 가시면은 계속해서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를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상 공부하시는 이러한 그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소송과 관련한 전자소송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요. 전자소송에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제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는 가압류와 관련해가지고 가압류 진술과 관련한 이러한 그 내용. 가압류는 이제 2강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된 본안 소송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할게요. 전자소송이든 종이로 하던 소송, 종이로 한다는 것은 결국 법원의 소장을 직접 가서 접수하든지 이 등기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종이로도 쓰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이제 전자소송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시면요 굉장히 수월하고 인지도 10% 저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송달료도 들지 않으면서 빨리 진행하는 거고요. 결국 전자소송을 하시더라도 결국 법원에 출석은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 해보시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소송을 해도 이 소송 자체도 전자로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자소송을 하는 거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변론을 하러 재판을 하러 갈 때는 그날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매수한 경매로 통해서 매수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주거시설이 되겠죠.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 타 공유자가 살고 있을 경우에 내 지분만큼의 이러한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을 때 타 공유자가 주지 않을 때 내 허락 없이 타 공유자가 나의 지분을 포함한 이러한 그 점유 상태에 있을 때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그 내용들은 전부 민법상에 있습니다. 지금 210페이지 지나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부당이득금이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지분경매에서 이 바로 우리가 진행하는 지분경매에서는 당연히 성립되는 죄송합니다. 당연히 성립되는 법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타 공유자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내 지분만큼 깔고 앉아서 살고 있을 때 청구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송에 관련된 인지와 송달료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따로 공부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전자소송에 들어가도 이러한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가 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소송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수월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내 지분만큼 타 공유자가 내 지분을 점유했을 때
월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원고 피고라고 이렇게 소장에 쓰시면 되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우리 보전 처분인 가압류의 본안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있던 부동산 가압류에 관련된 본안 소송이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안 소송을 할 때 또 이러한 자기 지분을 매매하거나 어떠한 그 근저당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걸 막아주는 보전 처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소송 물가액 중에 1년치 임차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법적 그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고, 피고, 부당이득금의 소. 지금 제가 여기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은 진행하셔야 돼요. 이걸 다르게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시면 안 되고요. 소송장은 이 형식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청구 취지, 이 부분이 바로 주문, 판결문에 내가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재판을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고에게 청구하는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런 그 부당이득금에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구 취지가 있고요. 청구 원인이 있는데 이제 청구 원인입니다. 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제목을 쓰듯이 당사자의 지, 피고의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서술하셔야 돼요. 원고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원고 내용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상당의 임차료를 주지 않는 내용을 좀 적으셔야 돼요. 그간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 원고는 원고의 부동산 이것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권한 없이 권리 없이 이런 13분의 2 지분만큼 현재 무단 사용을 하고 있다. 원고의 몇 차례 명도나 임료 청구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임료 지급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법률상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부동산을 사용한 때 이 13분의 2만큼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들은 계산에 의해서 월 임료 9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부당이득의 기준이 되는 임차료 기준은 인근 지역의 시세조사에 의한 것이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냈지만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요, 이 감정을 한다든가 시가 감정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부당이득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에 여기 보시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임차료 청구 내역서, 또 피고의 전입세대 열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피고가 이 내 지분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전세금 시세는 네이버 같은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란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부동산 전세금 시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치하셔가지고요, 평균값을 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목록은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거를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쓰시고 임차료 청구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잔금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했고요. 인근 유사부동산 전세금 시세로 한 다음에 이걸 월세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12%, 연 12%, 월 차임, 월 1%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피고라든가 재판부에서
조금 이 이의를 신청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가 감정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정을 신청해 가지고요. 일단은 협상에서 얘기하는 부풀려 말하기이기 때문에 일단 부풀려서 이렇게 제출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으려고 조금 부풀려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을 클릭하고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란에 가면 민사 서류라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민사 본안이 있고요. 민사 시청 사건 이게 바로 보존처분, 가압류, 가처분이고요. 이 보전의 소장이고요. 부동산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제목은 이 소장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찾으셔든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부당이득금 여기를 찾으신다면요. 이런 청구의 소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자 하는 소송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 됩니다. 여기 써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내가 소가 먼저 계산한 다음에 하는 거죠. 부동산에 관련된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내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동계산기, 소가 자동계산기나 전자소송안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지와 송달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통상의 소에서 금전 지급의 소로 이렇게 쭉 눌러서 500만 원의 계산이다 그러면요. 여기 소송 비용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위에 통상의 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소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지액이라든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 그럼 공유물 분할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때는 공유물 분할을 누르시면 되고 지금 금전 지급 청구에 소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는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당이득금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 페이지 지금 보시면요.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예요.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하시다 보면 왜 1년치 및 도래한 임차료를 청구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사님한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금전 지급 청구의 소에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가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해당하니까요.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1년치 또 그리고 내가 낙찰받은 잔금과 지금 소장을 접수할 시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그럼 6개월 플러스 이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1년치를 여기다가 더 더해주면 되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이게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의 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목록에 원고 피고 쓰시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할 때 정보가 있었으니까 내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청구 취지는 미리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도 좋고 직접 여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청구 취지 예시를 보시면요. 이런 예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청구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청구 원인 같은 경우에는 길기 때문에 4천자 이상은 또 넘어가서 여기에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파일을 통해 가지고 첨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증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지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이러한 그 소장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에 관련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이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때 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금전 지급 청구의 소를 가나 다 중에 다를 눌러 주시고요.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기 보시면 1번에 정기금 청구의 소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 4번에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소유권에 관련돼서 하시면 여기에 선택에 꾹 눌러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보존 처분 이후에 부동산 가압류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또 이 전자소송으로 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전자소송을 공부하고자 하시면요. 여기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안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하시고요. 미리 연습한 다음에 제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전자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 경매를 이제 배당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할 때 이 전자소송으로 형식적 경매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분 경매와 관련해 가지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 경매라고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3월 달에 특강이 있습니다. 3월 달 특강에 관련해서는 금주에 올려놓을 거고요. 3월 말일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특강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지분 경매에 관련된 실전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비가 400만 원이고요. 우리 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낙찰받기 전에 어떠한 물건을 지분 경매 안에서도 어떠한 물건 다른 사람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해결하기 쉬운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수익이 많이 나는 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소송 없이 해결하는 이 협상 노하우 그리고 지분 경매 안에서도 특수 경매 중에 특수 경매 이러한 물건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소송에 관련돼서 어떤 프로세스로 해결을 할지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 보전 처분과 본안 소송,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심층적으로 이 우리 제자분들이 직접 낙찰받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감없이 그 소장과 실제 물건과 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분 경매에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하실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여기 우리 홍복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금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죠. 24일인가요? 24일인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도 없이 들어오니까요. 수시로 문의하셔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